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세계 한인무역협회, 그러니까 월드 옥타의 제18대 임원선거 회의록 발췌본입니다. 네, 이게 그냥 회의록이 아니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맞아요. 단순 기록을 넘어서 이 글로벌 조직의 리더십이 바뀌는 그 순간, 또 그 안에 여러 목소리들, 비전들, 이런 걸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까지 좀 전달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통해서 18대 회장이랑 또 이사장, 감사, 이 핵심 임원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후보들 비전도 보고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도 좀 깊게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회의록 첫 부분을 보면 선거 시작 장면인데요. 고석과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저우, 스톡홀름, 도쿄, 뉴저지 뭐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순관위원들을 소개해요. 네, 시작부터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 그리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 또 조직 발전에 기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시작부터 이 선거의 의미를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냥 임원 뽑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조직이 더 발전하고 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자는 그런 메시지. 맞아요. 그리고 선거까지 준비 과정도 간단히 언급되는데 한 2달 정도 전부터 후보 등록받고 명부 확정하고 꽤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네,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 선거일까지 절차적인 공정성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특히 여러 대륙 대표들이 선관위에 참여했다는 건 이 조직의 글로벌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순서죠. 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시간입니다. 영국 런던의 이종구 후보 그리고 싱가포르의 박기출 후보 두 분이 각자 10분씩 발표 기회를 얻습니다. 네, 두 분의 스타일이 상당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종구 후보 이야기부터 보면요. 이분은 딱 본인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17년간 월드 옥타와 함께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경륜을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데 2년 전 선거 이후에 조직 내에 제명이나 비난 같은 갈등, 분열이 좀 있었다. 이걸 솔직하게 지적해요. 문제점을 정면으로 언급했군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이 상황을 수습하고 화합을 이끈 적임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와, 이런 제안을 하나 싶은 게 나와요. 뭔가요? 자기가 만약 당선되면 경쟁자인 박기출 후보를 이사장으로 추대해서 같이 가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와, 그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선거에서 경쟁자를 바로 옆자리로. 그쵸.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랄까,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정말 극대화하려는 아주 과감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통합을 생각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안배론을 꺼내들어요. 이전 회장들이 계속 동남아 지역 출신이었다. 이러다 동남아 옥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번엔 유럽, 그러니까 영국에서 회장이 나와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지역 균형 문제. 이것도 조직 내에서는 꽤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옥타 회관 건립, 이걸로 재정 자립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중국 청도 지회 성공 사례를 딱 제시합니다.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소외된 지역 회원들 배려하겠다. 상임이사들 존중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요. 문제 진단부터 해결책, 구체적인 비전 제시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한 연설이네요. 마지막엔 자기 이음, 종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어 옥타를 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것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네, 연설 자체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된 것 같아요.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과 통합을 이끌겠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경쟁자 포용 제한이나 지역 안배로는 표심을 흔들려는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종구 후보가 화합, 경험, 균형을 키워드로 내세웠다면 이제 싱가포르 박기출 후보 차례입니다. 이분은 시작부터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 목소리 상태가 안 좋다, 약물 알레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전 17대 선거 때 있었던 혼란,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 사과로 시작한다고요?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건 아마 이전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이나 본인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걸 의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 아니면 좀 낮은 자세로 다가가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월드 옥타 33년 역사를 되짚으면서 선배들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정체성과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가 좀 희미해진 것 같다. 내가 회장이 되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해요. 거시적인 비전 제시군요. 정체성, 초심, 새로운 30년. 네. 그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넘어갑니다. 회원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딱 말해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러면서 이름만 있고 잘 안 돌아갔던 통상위원회나 통상전력연구원 이런 기구들을 제대로 살려서 회원들 비즈니스에 진짜 도움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회원들끼리 무역 정보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핵심 부서예요. 이걸 강화하겠다는 거죠. 아, 회원들의 실질적인 이익 증대.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이네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무실했던 기구를 살리겠다는 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박 후보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이 나오는데 바로 예산 확보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제기였던 것 같아요. 예산 문제요? 네. 정부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 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정보를 딱 공개하면서 내가 회장이 되면 예년 수준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와, 이건 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조직 운영의 돈 문제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 예산 삭감 위기라는 구체적인 위협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건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 본인의 능력, 특히 대정부 관계나 협상력을 어필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약속까지 해요. 회장 활동비 전액, 이게 2년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걸 자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상당한 헌신을 보여주는 제스처네요. 재정적 기여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종구 후보가 던졌던 그 이사장직 제안 있잖아요. 네네, 파격적이었던 제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가 아니다.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큰 일꾼 그리고 강한 추진력과 젊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응수합니다. 아, 정면으로 받았네요. 이종구 후보의 경험과 화합에 대해서 자신은 능력과 추진력, 에너지로 맞서는 구도를 딱 만든 거군요. 네, 그렇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거죠. 이 두 후보의 연설을 비교해보면 리더십 스타일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한쪽은 경험과 통합에 강조하면서 안정감을 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하고 직접 묻는 것 같아요. 박 후보는 특히 미래 비전 제시와 현실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삼은 전략이네요. 정말 불꽃 튀는 정견 발표였을 것 같아요. 이 발표가 끝나고 근데 질의응답 시간은 생략됩니다. 회의록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토론했다. 뭐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고 이미 후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투표함 확인하고 기표서 확인하고 또 후보 측 참관인들 입회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려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총 238명의 상임이사 중에 219명이 투표를 했어요. 와, 219명이면 투표율이 90%가 훌쩍 넘네요. 네, 거의 다 참여한 거죠.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다들 주목했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두구두구두구 이종구 후보 82표, 박기출 후보 137표, 기권표는 없었습니다. 아, 박기출 후보가 됐군요. 137표 대 82표면. 네, 박기출 후보가 제18대 월드옥타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55표 차. 꽤 명확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네요. 그렇죠.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두 후보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상임 이사들의 평가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이종구 후보가 강조했던 그 17년의 경험, 또 화합의 메시지, 지역 안배 논리, 이런 것들보다는 아, 박기출 후보의?
네, 박기출 후보가 내세웠던 미래 비전, 그리고 강한 추진력, 특히 그 예산 확보 능력 같은 아주 현실적인 역량에 더 많은 표심이 움직였다고 봐야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 예산 확보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부 예산 반토막 위기 나는데 그걸 막아주겠다니 얼마나 중요하게 들렸겠어요. 맞아요. 조직의 존립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박 후보가 연설 시작할 때 했던 그 사과, 또 활동 뒤 자비 부담 같은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들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유권자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안정보다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단 월드옥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많은 조직들이 리더십 교체기에 겪는 딜레마, 그 안정적인 관리냐 아니면 변화를 통한 성장이냐 이 사이의 고민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의미 있는 분석이네요. 자, 이렇게 회장 선거라는 큰 행사가 끝나고 이제는 조직 살림을 맡을 이사장과 감사를 뽑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뽑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 회의록 보니까 그렇죠. 감사는 후보 추천 받아서 거수로, 그러니까 손들어서 다수결로 뽑고 이사장은 신임 회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상임 이사들이 그걸 인준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방식이 다르죠.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각 직책의 성격을 반영한 것 같아요.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니까 좀 더 독립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직접 여러 후보 중에 고르는 방식을 택한 것 같고, 반면에 이사장은 회장을 도와서 실제 조직 운영을 책임져야 하니까 회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호흡이 맞아야 하니까. 네. 그래서 신임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그 추천을 승인하는 뭐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회장을 잘 보좌해야 하는 자리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감사 선거에서는 총 5명이 후보로 추천됐는데 여기서 약간 좀 긴장감이 도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인가요? 키르기스스탄의 전상준 후보라는 분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요. 과거 17대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막 지적해요. 법이 무시되었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는 본인의 인성과 양심상 후보직을 사퇴해버립니다. 선거 중에 그런 발언과 사태가 있었다고요? 네,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네요. 새 회장이 막 뽑혔는데도 조직 내부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나 어떤 앙금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발언이 당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새 집행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대목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전 후보를 제외하고 내면의 후보에 대해서 거수 투표를 했고 그 결과 광저우의 강일식 후보가 62표, 그리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현수 후보가 57표, 이렇게 두 분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표 차이가 아주 크진 않네요. 감사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이 꽤 치열한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이사장 선출 차례입니다. 박기출 신임 회장이 직접 나서요. 명예회전단과 상의를 했다면서 LA의 박병철 후보를 추천합니다. 아, LA 출신 인사를 추천했군요. 네, 박병철 후보는 단상에 나와서 과거의 갈등은 없어지고 단결해서 신임 회장을 잘 보좌하겠다. 이렇게 짧고 굵게 소감을 밝힙니다. 신임 회장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인선 추천인데 LA 인사를 선택했다는 점, 이건 아까 이종구 후보 쪽에서 제기했던 그 동남아 옥타 우려, 지역 편중 논란을 좀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미주 지역과의 균형이나 협력을 고려한. 네, 그쵸. 조직 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인준 투표에서 현장에 있던 상임이사 195명 중에 무려 160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거수로요. 와, 160명이면 압도적인 찬성이네요. 네, 그렇게 박병철 후보가 이사장으로 최종 인준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기출 회장, 박병철 이사장, 그리고 강일식, 이현수 감사, 이 체제로 월드옥타 18대 리더십팀 구성이 완료되면서 회의가 마무리돼요. 네, 모든 과정이 회의록에 잘 담겨 있네요. 오늘 저희가 이 회의록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그냥 누가 이겼다 졌다 이걸 넘어서 한 조직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과정의 긴장감, 후보들이 내세웠던 비전 경쟁,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역학관계나 고민들, 이런 걸 정말 생생하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던 그 과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화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비전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큰 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요. 이게 앞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또 뭐 OKTA 회관 건립을 통한 재정 자립 문제라든지 정부 예산 확보 문제 같은 건 이 조직이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보여줬고요. 맞아요. 전 세계에 퍼져서 활동하는 한인 경영인 단체의 리더들이 어떤 가치들 사이에서 고민하는지, 예를 들면 화합이냐, 비전이냐, 경험이냐, 추진력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울질하고 선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조직의 거버넌스와 미래를 둘러싼 드라마 한 편을 본 기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끝에 세워진 새로운 리더십, 이들이 선거 연설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화합과 발전이라는 약속을 과연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갈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겠죠? 약속을 실현하는 것?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회의록의 공식적인 발언들 너머에 어쩌면 이 새로운 리더십의 여정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이 자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회의록 너머의 이야기까지 상상해보는 것.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